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페라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이 프로산계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저도 프로산계 런칭 행사장에서 만나봤는데 이렇게 직접 타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V12 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600마력이 넘는 정말 페라리의 4도어 4시트 모델인데요. 와, 색깔도 지금 제가 일부러 이번에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런칭한 그 셔츠를 딱 입고 왔는데 이 색깔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이면서도요, 지금 저도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넘어가는 운전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프로산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프로산계에 대한 리뷰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산계를 타고 벨기에에 가는 이유는요, 이 벨기에에서 지금 WEC 월드 인듀런스 챔피언십이 개막해서 지금 3라운드를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프로산계를 타고 스파 서킷에 가서 이 페라리 499P 그리고 GT3까지도 여러분들께 레이스에 대한 정보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지금 프로산계 저랑 타보러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차와 특별한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프로산계 소식을 몇 번 전달드렸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런칭했었던 그때도 전달드렸었고, 저 멀리 호주 시드니에서도 프로산계 런칭이 있었어서 제가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리뷰로 전달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프로산계가 전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타보고 운전해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궁금했던 모델이 이 프로산계였어요. 제가 운 좋게도 최근에 출시된 신형 페라리들을 모두 경험을 해봤습니다. 페라리 로마부터 로마 스파이더, 그리고 296 GTS, 현재 페라리의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V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SF90 스파이더까지 모든 라인업들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또 프로산계는 아직 국내에 출고가 시작되진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승은 불가하고 이렇게 해외에서만 프로산계를 타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 국내 도로에서는 프로산계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산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 많은 분들의 의아함을 갖고 있었던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차는 SUV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프로산계는 어떤 엔진, 어떤 심장을 가지고 출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궁금증들이 가장 많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프로산계가 출시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 V8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V6까지는 아니고 SF90가 이미 V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트레인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페라리는 그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프로산계에는 V12 자연흡기 6.5리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페라리에서 플래그십 엔진이죠, V12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된 프로산계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산계 엔진은 이 단일 엔진입니다. 따로 V8이나 V6 엔진은 없고요, V12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산계가 이탈리아어로 순수, 혈통,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라리 하면 엔진이고 엔진 하면 또 페라리잖아요. 그래서 엔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 V1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엔진으로만 무려 72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산계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따로 하이브리드 계통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V1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말 보기 드물고 보기 귀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V12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다 단종하는 현재 상황인데, 페라리에서는 V12 신형 프로산계를 출시했고, 또 가장 최근에 공개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812 GTS를 대체하는 모델이죠. 12 실린더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V12야 라는 게 차량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 V12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 있는 페라리의 장명법입니다. 그냥 엔진의 기통수가 한 브랜드 모델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산계는 다른 하이엔드 럭셔리, 스포츠 SUV 대비해서 V12 엔진을 탑재하면서 확실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모델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페라리만의 심장을 누려볼 수 있다는 게 이 프로산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한 이 프로산계만의 특징을 갖고 있고,
페라리 브랜드 내에서 비교해 본다면 제가 최근에 출시된 페라리들을 모두 시승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프로 3계는 페라리 내에서 가장 전고가 높은 페라리입니다. 즉 가장 높은 페라리예요. 그래서 타자마자 내가 기존에 탔던 페라리의 높이가 아닌데 라는 걸 단번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타보면 정말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페라리에서는 이 프로 3계를 결코 SUV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도어 4시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이 4개 달리고 사람이 4명 타고 멀리 안락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프로 3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승 코스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그래서 장거리를 주행을 하는데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얼마나 편안한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을 느끼게 해줄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코스가 속도를 막 낼 수 있는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승차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기통 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승차감, 왜냐하면 지금 이 노면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고속도로는 도로 표장이 좋았는데 이 약간 외곽으로 오니까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프로 3계를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어요. 일단 먼저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현재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이 페라리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걸 마네티노라고 하는데 이 스티어링 휠 안에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나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이 마네티노 버튼 역시나 스티어링 휠에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 마네티노 버튼을 한번 누르면 범피 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할 때 울퉁불퉁할 때 승차감을 훨씬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프로 3계는 범피 로드도 2가지로 제공해요. 미디움과 소프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프로 3계에서 가장 편안한 컴포트 모드의 범피 로드를 소프트로 변경한 상태인데요. 확실히 좀 전에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걸 모두 다 걸러지는 승차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제가 타본 페라리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승차감이라고 하면 이 핸들 방금 좁은 길이어서 핸들링을 살짝 이렇게 돌려봤는데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은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좀 가벼운 편인데 가볍다고 해서 전혀 뭐 유격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살짝만 꺾어도 바로바로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 스티어링 휠의 타각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고 굉장히 러블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차감 말씀드리려다가 갑자기 핸들링에 감탄해가지고 얘기가 밖으로 빠졌는데 일단 이 승차감 하면 물론 서스펜션, 지금 이 페라리 프로 3계에는 페라리 최초의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페라리 프로 3계의 롤링이라든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지가 다이브되는 앞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들까지도 막아주게 되고 특히나 지금 제가 산길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은 상당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 페라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물리적인 한계를 페라리도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48V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라리 프로 3계는 편안한 페라리가 갖춰야 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타면서 느꼈던 이 높은 전고에서 오는 만족감이 그 어떤 페라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프로 3계만의 커다란 매력이고요. 그래서 페라리에서는 이 프로 3계만을 위해서 셰시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셰시는 프로 3계만을 위한 셰시인데요. 여러 가지 프로 3계를 만들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제 4명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 프로 3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 3계는 4인승으로 출시가 되었고 4명의 승객이 정말로 편안하고 넉넉하게 탈 수 있는 페라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프로 3계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리어인지 백도어라고 해서 이 뒷문이 앞문이랑 이렇게 열립니다. 뭐 우리가 뭐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하는 그 롤스로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방식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점은 훨씬 더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타고 내리기에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차량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 3계는 도어를 여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른 모델들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도 프로 3계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페라리 프로산계 엔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프로산계 같은 경우에 계기판을 보게 되면 무려 10,000rpm까지 계기판 게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PM 게이지가 무려 10,000rpm까지 있는 나 자연흡기야 라는 걸 이 계기판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무려 2100rpm부터 이 프로산계의 토크의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크의 반응성 자체가 상당히 낮은 rpm에서 이렇게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고 내가 엑셀을 이렇게 살짝만 밟더라도 이 V12 엔진의 사운드를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엄청난 이 토크의 펀치력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다란 카본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요, 언제든지 이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내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앞서 SF90 스트라달레 스파이더에도 적용을 했었고 296 GTB, GTS에도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페라리의 최신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RPM부터 이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가속력이 정말로 약간 무섭습니다. 약간 폭발적인 가속력, 말 그대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100을 넘기지 않는데도 이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페라리 V12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에 따라서 RPM에 따라서 배기 사운드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이 사운드의 피치 자체, 사운드의 음역대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선 주로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약간 산길 코너 주행이라서 코스가 이 부분은 혹시나 제가 직선 주로가 나오면 한 번 더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산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의 레이아웃은 SF90 296 GTB와 거의 동일합니다. 최신 페라리의 인테리어 디자인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운전석의 오른쪽 기준으로는 페라리 프로산계만의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그 크기에 커져서 이 스티어링 휠을 딱 떼놓고 딱 절반을 접어보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산계만의 특징이죠. 이 가운데에 있는 로터리 타입의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이 팝업을 통해서는 온도, 에어컨이나 히터, 마사지 시트, 그리고 시트 양쪽에 있는 뭐 에어 볼스터라든지 이런 압력들을 모두 다 이 동그란 로터리 타입의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따로 가운데 모니터는 없고 운전석의 이 커다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든 메뉴들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행하는 도로가 약간 산길이어서 노면도 별로 안 좋고 약간의 뭐 자갈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많거든요. 그런 길을 다른 페라리 모델로 시승했었더라면 조금 뭐 하부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프로산계로 이런 산길을 가니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네티노를 스포츠보드로 주행을 하고 이제 어필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페라리 프로산계는 막 그렇게 하드한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몇 시간씩 타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여성분들께서 프로산계를 운전하시더라도 편안하네, 운전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라리 모델들은 좀 높이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 그건 불편해, 좀 내가 운전하기는 어려워 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면, 이 프로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운전 경력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자신있게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와우. 조금 속도를 내면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트랙션 자체가 워낙 잘 받쳐주다 보니까 와우. 와. 와, 이 썩난 12기통은 정말로 매서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와, 약간 사운드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지금 그렇게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았음에도 이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일부러 사운드를 좀 증폭을 시켰거든요. 와우. 오, 와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페라리 프로 3계를 네덜란드에서 직접 타보면서 시승 후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익숙한 도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약간 주춤주춤하고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프로 3계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속도는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속도에서도 프로 3계를 어느 정도 즐기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3시간 넘게 운전하면서 프로 3계에서 느낀 피로도는 그 어떤 페라리, 그 어떤 슈퍼카들보다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다인승 장거리 투어러로서 아주 멋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이 벨기에 스파 프랑코시앙이라는 벨기에에서 정말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킷입니다. F1도 열린 서킷이고, 제가 지금 보러 가는 건 WEC 네구레이스를 보러 가는 건데요. 제가 네구레이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영상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네구레이스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라리 프로 3계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벨기에에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